김진주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김진주 씨의 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책에 추천사를 쓴 적이 있어요. 당시에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부산에 있었던 그 사건의 피해자셨는데 그 피해에 대한 예방책 그리고 그 이후 구제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저한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그 조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김진주 씨 그 사건 이후로 범죄 피해자 TF를 법무부에 만들어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준비했고 여러 가지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피해자 센터를 만들었죠. 그 피해자에 대한 정책들이 나왔던 계기가 바로 옆에 계신 김진주 씨의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책에도 썼듯이 지금 저는 이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보안수사권은 명칭이 좀 잘못됐어요. 그 보안수사는 권한이 아닙니다. 보안수사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국가의 임무죠. 그래야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사태를 국민들께서 이렇게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에 이렇게 추천사에 이렇게 썼어요. 범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고 사회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앞으로 민주당이 만드는 이 세상,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까지도 폐지하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게, 견제도 안 받고 독점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런 세상에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또 게다가 우리 김진주 씨가 부산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근무하는 부산 분이시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대화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진주 씨 한 말씀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입니다. 오늘 제가 한동훈 의원님을 보게 된 이유는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를 제외하고 지금 논의되는 이 명제 자체가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안 수사권이나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나온 지가 한 1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어떤 누구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 강구를 한 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피해자로서 많이 화가 나고, 그때의 그 아팠던 시련을 생각을 하면 다른 분들이 힘이 없을지언정 제가 지금 회복을 잘한 입장에서 이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준 김진주 님이 겪었던 그 사건도 사실 지금 있는 장윤기 사건에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경찰 단계에서는 그냥 단순한 우발 폭행 같이 됐었죠. 그게 상해 사건. 사실 뒤에 이렇게 따라와서 뒤에서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폭력을 가한 것이었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떤 다른 나쁜 목적, 불순한 목적이 없는 폭행 상해 이런 걸로 됐었다가 나중에 보안 수사가 좀 되면서 그게 실제로는 성폭행 목적의 대단히 강한 강도 높은 폭력이었다는 점, 그것이 드러나서 실제로 형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안 수사권 자체가 폐지된다면 당초 경찰이 했던 그 수사 내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과 있는데 안 하는 것, 사실 이런 문제도 사실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고요. 저희는 질 높은 수사에 대한 게 중요한 것보다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피해자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식의 수사 업무에 종사해 보면 그 기관 자체가 대단히 사악하게 나빠서가 아니라 기관 자체 어떤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런 관성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판단했는데 그게 새로운 그걸 뒤집을 만한 뭐가 드러나면 자꾸 자기 입장을 고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은 검찰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안 수사건이 기소되는 전제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안 수사가 안 되면 경찰 단계에서 그냥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완전히 견제받지 않은 이 권력이 되는 것이죠. 검찰만 하더라도 기소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심지어는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불기소를 하더라도 재정 신청 등을 통해서 법원에서 견제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할 방식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경찰이 무능하고 사악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되면 인간의 본성상 장윤기 씨 사건, 장윤기 사건이나 우리 김진주 씨가 겪었던 초반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어요. 김한규 의원인가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보안 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있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큰 말장난입니다.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장윤기 사건, 더 많은 김진주 사건이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더 드러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작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들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갖게 되면 이런 일은 더 많아지겠죠.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 사건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경비원이 없어도 된다. 라는 건 다르죠. 그 사건이 일어난 빈도와 피해 정도에서 심각하게 차이가 나게 될 것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서는 이 보안 수사관이 있었을 때 장윤기 씨 같은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거 왜 없애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없애는 것이 민주당과 일부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피해자와 국민을 더 안전하게 하는데 일이라도 도움이 됩니까?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 사안이 힘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힘없는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를 300만 원을 24개월 할부로 끊는 그런 힘없는 피해자는 사실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회복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이 수사에 전념을 해야 된다면 과연 피해자가 멀쩡히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건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를 어떤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 저는 그 재판 기록 열람이 안 되고부터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원래대로라면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서 고용한 검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고 앞으로는 아예 이런 가능성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김진주 씨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피해자로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의지가 강한 피해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2026년에 이런 나라로 가야 합니까? 저는 이 점을 국민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게도 경고합니다. 이건 민심에 큰 위반을 가져올 겁니다. 전국에 김진주 씨 같은 피해자들이 많고 그리고 국민들 모두는 이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런 피해자들과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지 민주당은 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김진주님은 어떤 정치적인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저랑 뵀던 것도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냐 이런 식의 저한테 힐난을 하면서 시작됐던 관계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가 범죄와 맞서는 나라. 그것을 지금 민주당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줄어들고 조건부 석방이 되고 그런 사회는 전혀 피해자 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나라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라는 가해자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 피의자, 가해자도 인권 중요한데요. 저는 국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초를 지금 민주당 정권이 단지 어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 얻어보자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기 내주신 김진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저하고 뵀을 때는 처음 얼굴을 뭐 공개하시거나 이렇게 공개하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지금도 물론 그러실 텐데, 이렇게 용기 내주신 것 자체가 또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김진주 씨 얼굴은 좀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괜찮으시죠? 목소리는 괜찮아요. 네. 혹시 요 사안에 대해서 딴 얘기는 여기서 적절하지 않고요. 뭐 질문하실 것이라든가 있으시면. 혹시 면담 이후에 좀 추진하실 입법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뭐 지금 입법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잖아요. 입법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따구냐. 뭐가 장이고 뭐가 구덕인지 제가 묻고 싶어요. 국민과 이런 피해자가 구덕이고 장인기 같은 살인자가 장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이거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덕이 취급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으로 보안수사권 정치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생각에는, 저는 이 일에 오래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이 보안 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세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검찰은 없어질 것이고, 보안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보안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이미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안 수사권만 문제만 바꾼다고 모든 게 정상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칼로 찔러놓고 그 칼로 찌른 사람들이 빨간 약을 바를 것이냐 안 바를 것이냐 이런 논의하는 정도가 보안 수사권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죠. 보안 수사권, 그리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그리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유지되고 조작되지 않게 하는 기본적인 어떤 견제 장치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보수 재건 하잖아요. 보수 재건은 그 자체의 구호가 아닙니다. 보수를 재건해서 2028년에 총선을 압승해서 이런 시스템 파괴를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정말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기보다는 약자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달라는 이야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진주님께서 정확하게 하셨는데 이 이슈 때문에 사회적인 강자가 불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덜 안전해진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서민과 약자를 고통 주는 체제로 돌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늘 부르짖어 온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범죄자의 자기들이 감옥 갈 때 자기들이 돈 받고 감옥 가는 상황에 감정이입해서 모든 제도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구속기간을 열흘로 줄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돈 받아서 감옥 갈 때 이렇게 방어가 되겠는데 자꾸 이 생각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받고 범죄 피해를 받았을 때 그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제가 충심으로 조언 드립니다.